네, 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박병준입니다. 네, 오늘은 물리학 원 과목의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5문제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면 그림 가와 나에서 자석이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같다라고 조건이 주어졌고, 다른 점은 나에서의 코일의 감은 수가 가보다 더 많더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공식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요. 유도기 전력은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하고 자석이 코일을 지나는 시간의 반비례, 그리고 자기 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네, 이 법칙의 의미는 같은 위치에 같은 속력에서 자석이 지나가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같지만 감은수 n이 많으면 유도 기전력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공식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부호인데요.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문제에서 저항은 가와 나 상황에서 모두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항이 같으니까 전류도 저항과 입실론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요. 네, 이 유도 전류는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석이 A 지점을 통과할 때 코일이 자석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자기력은 나에서가 코일의 감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나에서가 가보다 더 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B 지점에서의 자석의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석이 코일 속을 지나가면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저항에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열 에너지의 원천은 자석의 운동 에너지인데요. 이 운동 에너지는 자석이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길수록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감은수가 많은 나는 발생하는 유도 전류도 더 크게 되므로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도 더 많은 상황이 됩니다. 결국 자석의 운동 에너지 감소도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위치 B에서 자석의 속력은 나보다 가가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B에서의 속력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네, 정리하자면 A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은 나가 더 크고 B 지점에서 자석의 속력은 가가 더 크다. 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감은수가 많을수록 순간 힘은 커지고 최종적으로는 속력은 더 많이 감속된다 라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금속 고리가 X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세 영역의 자기장을 통과할 때 점 P에서의 유도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네, 세 영역의 자기장은 각각 I에서는 종이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종이 안쪽 방향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네, 각각 자기장의 세기를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로 방향을 문제를 풀기 전에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도 전류는 자속이 변할 때만 발생한다 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도 전류의 크기는 들어오는 자기장의 세기에서 나가는 자기장의 세기를 뺀 값에 비례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고리가 움직이는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가 첫 번째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종이 밖으로 나가는 자속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를 방해하려면 종이 안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므로 우리 오른 나사 법칙, 즉 오른 나사 법칙에 따라서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전류의 크기를 I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종이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역 I에서는 플러스 I0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고리가 영역 I에서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역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종이 바깥으로 향하는 자속은 줄고 종이 안쪽으로 가는 자속은 늘게 됩니다. 결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자기장도 B에서 마이너스 B로 바뀐다는 의미가 됩니다. 종이 안 자속이 2배만큼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종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영역 1에서 발생했던 전류의 2배가 발생하게 되고요. 부호는 아까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역 2에서 영역 3으로 넘어갈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 3으로 이동할 때는 지금 2가지 상황 모두 다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로 바뀌어 종이 안쪽으로 향하는 자속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를 방해하려면 종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므로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지금 변화하는 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로 바뀌었으므로 전류의 세기는 I0가 되게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가 영역 3에서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우리 이 B의 자기장에서 0으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됨으로써 이때 줄어드는 자속을 막으려면 원래는 종이 안쪽으로 들어갔던 자속을 방해하려는 종이 바깥쪽으로 나오려는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시계 방향의 전류가 금속 고리에 흐르게 되고, 지금 자기력선의 변화, 즉 자속의 변화가 2B만큼의 크기이므로 영역 3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EI0라는 유도 전류의 크기가 발생하게 되고, 방향은 시계 방향이므로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살펴본 전류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우리 2번의 그림을 보면 0에서 D까지의 구간에서는 I0만큼,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전류의 크기는 마이너스 E0, 그리고 영역 3에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I0, 그리고 영역 3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I0의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경계에서만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과 우리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크기는 들어오는 자기장과 나가는 자기력 선속의 차이에 비례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코일의 전구와 LED가 연결되어 있고 자석을 위로 움직일 때 전구와 LED 모두에서 빛이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LED의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LED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는 전류가 순방향,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면 N형 쪽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P형 속에 있던 양공이 이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전자와 양공이 만나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LED의 발광 원리입니다. 따라서 LED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P에서 N 방향으로 흐르는 순방향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림에서 위쪽 A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으므로 위쪽은 P형 반도체, 아래쪽 B는 N형 반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선지에서 A는 P형 반도체이다 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또한 N형 반도체인 B에서는
다수 운반자가 전자이므로 실제로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 흐르게 된다라는 설명도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석을 아래로 흐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아래로 내려가면 코일 속의 자기장은 커지게 되고 이를 방해하려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가 발생. 이 경우에는 아까 상황과 반대 상황으로서 LED에 전류가 역방향으로 걸리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LED는 항상 순방향일 때만 빛을 방출시킬 수 있으므로 디귿선지에서 말하는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LED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플라스틱관, 그림 나는 구리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자석을 떨어뜨리고 문제에서는 공기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가의 플라스틱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부도체이므로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석이 플라스틱관 내부를 지나가더라도 유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에서는 자석이 플라스틱관을 지날 때 특별한 방해를 받지 않고 단순히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의 구리관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구리는 도체이므로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변화할 때 관 속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는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석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려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속도를 늦추려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자석의 낙하가 가보다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역선지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은 가이다 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므로 가의 자석은 방해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낙하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석은 가보다 느린 상황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가에서보다 나가 더 빠르다라는 니은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도착하는 도달 시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자유낙하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바닥에 도착하지만 나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더 빠른 시간에 떨어진다 라는 선지는 옳습니다. 네, 하지만 디귿 선지에서는 도달하는 시간이 나에서가 가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코일을 두고 이 코일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킨다면 우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전류가 발생한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먼저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네, 자기선속은 자기장이 코일을 얼마나 많이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자기장의 세기와 코일의 면적 A 그리고 자기장과 코일 면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일이 회전하면 이 자기선속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르면 자기선속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발전기에서는 코일이 회전함으로써 자기선속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형태의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코일을 돌리는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 코일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 즉 역방향 토크가 생기므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코일을 회전시킬 에너지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같이 3번 선지를 보면 우리 3번 선지에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서처럼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 감소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류의 형태의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선속도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박병준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